정시의 사주명리 161강은 12운성의 걸록지인 걸록에 대하여 알아보는 시간입니다. 12운성의 걸록은 12신살로는 망신살에 해당합니다. 사회 진출을 하기 위하여 어관인 관대를 갖추고 일한 대가를 받는 시기인 걸록지에 대하여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12운성 중에서 이 걸록지, 녹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12운성 중의 걸록은 절지와 태지와 양지를 지나서 장생에서 태어난 후에 관대지에서 관대의 옷을 입고 걸록에서 즉 녹을 세웠다는 것입니다. 이 걸록은 사회 진출의 기회로서 일자리를 얻은 것이며 임관을 의미합니다. 관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즉 사회적인 일자리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또 걸록의 녹은 녹봉으로서 관원에게 주던 금품이며 지금은 급여에 해당하여서 사회생활을 할 수 있는 토대가 즉 마련된 것입니다. 이 걸록은 관대의 옷을 입고 사회에 진출한 모습으로서 이제는 자수성가하여야 하며 부모의 도움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할 시기입니다. 그러므로 걸록에는 혈기가 왕성하여서 고집으로 밀고 가는 추진력이 있는 시기로서 인생의 청장년기인 30, 40대에 운에서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걸록이 30, 40대에 들어오는 것이 가장 좋다는 것입니다. 운에서 걸록이 너무 일찍 들어온다면 자기도 모르는 유아 시절이나 어린 시절에 운이 지나간 것이며 너무 늦게 들어온다면 운이 와도 이미 노쇠하여서 사용할 기력이 없기에 사용하지 못하는 안타까움이 있는 것입니다. 이 걸록의 시기는 십성을 비롯하여 모든 것이 길해진다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걸록은 자기만의 아집이 존재하기에 협동이 잘 되지 않는 배타성이기도 합니다. 걸록의 시기는 사계로는 아직 초년병입니다. 그러나 걸록은 자기가 최고인 양 우쭐대다가 망신을 당하는 망신살이기도 하며 또 실수의 아이콘이기도 합니다. 이 걸록은 양인인 제왕이 있는 사실을 잊어버리거나 모르기 때문에 망신을 당하는 것이며 또 만일 자기가 최고라고 행동할 때에 즉 양인 즉 제왕이 있기 때문에 양인입니다. 비견 급제가 되겠죠. 제왕이 있기 때문에 양인의 칼날이 나르는 피해가 있고 또 제왕의 문책이 따르게 됩니다. 그러니까 걸록 다음에는 한 계단 위에가 즉 제왕이면서 이것이 양인이라는 것이고 급제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걸록은 몸을 낮추어 겸손해야 합니다. 일간이 지지에서 자기의 본기인 원래의 모습을 보는 것이 즉 비견의 모습을 보는 것이 걸록이며 제왕과 항상 즉 양인 급제죠. 항상 동조하기 때문에 겸손하고 낮출수록 힘을 얻는 것이 즉 걸록입니다. 그럼 각 일간별로 걸록에 대해서 알아봅니다. 갑인, 을묘, 경신, 신의 일주는 일지가 걸록으로서 간여지동의 일주가 됩니다. 간여지동의 일주입니다. 청강과 지지가 동일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갑인 일주, 을묘 일주, 갑인 일주, 을묘 일주, 경신 일주, 신유 일주는 각 일지에 걸록을 놓을 수 있기 때문에 일주를 형성할 수가 있습니다. 갑인, 을묘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리고 경신도 마찬가지이며 신유 일주도 자기의 지지 일지에 걸록이 올 수가 있는 것이고, 나머지 병정화나 무기토나 인계수는 자기의 바로 미친 일지에 걸록을 둘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타지의 병화가 사화를 보아서 타지의 사화를 보면은 걸록이 온 것이 걸록을 보는 것이고, 그래서 천주기인이 되는 것입니다. 천주기인을 보는 것이고, 정화는 타주의 일지가 아닌 타주의 오화를 보면은 걸록이면서 천주기인이 역시 되는 것입니다. 천주기인을 보는 것입니다. 그리고 역시 마찬가지로 무토도 병화와 마찬가지로 사화를 보면은 걸록지이고, 기토는 정화와 똑같이 오화를 보는 것이 걸록지입니다. 걸록에 해당하고, 임수는 해수를 보는 것이 자기의 본기인 해수를 보는 것이 걸록이며 타주에서 보는 것입니다. 또 개수도 역시 마찬가지로 자기의 지지가 아닌 일지가 아닌 타지지에서 자수를 보면은, 즉 비견을 보면은 걸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갑인일주는 복성기인이면서도 고란살에 해당합니다. 그리고 신유일주는 홍념살이면서 구추방해살에 해당합니다.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또 같은 것입니다. 같은 것으로서 간여지동입니다. 간여지동은 동이라는 기운이 하나의 기둥을 만든 것으로서 추진력이 강하여서 남에게 부탁하거나 의탁하려고 하지 않습니다. 간여지동의 사람은 나와 배우자보다는 주의를 의식하여서 자기의 주머니가 가벼워지기 쉬워 노후를 위하여 반드시 보험과 저축이 필요한 사람입니다. 간여지동은 천간과 지지가 같은 것으로서 재성을 극하기 쉽다는 뜻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항상 노후에 재성이 빈약해질 수 있는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청장년기 시절에 보험과 저축으로 미리 대비를 하여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간여지동은 일지의 배우자 자리에 본주가, 즉 명주 자신이 차지하여서 무엇이든지 자기에게 맞추라고 하는 것으로 다툼이 생길 수밖에 없고, 그리하여서 한 가족 두 지붕으로 살거나 별리하기가 쉽습니다. 떨어져 살기 쉽고 또 헤어지기 쉽다는 것입니다. 다음에는 일지에 걸록을 놓은 일주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합니다. 갑인은 걸록을 놓은 간여지동의 일주입니다. 이 갑인은 간여지동의 일반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지만은 또 갑인 일주는 특히 인성을 대표하는 갑목이 쌍으로 놓인 것으로서 교육계에 봉직한다면은 막힘이 없는 평온한 삶을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갑인 일주는 천간지지 모두 시발점으로서 식간 12지의 시발점이기 때문에 천간지지 모두의 시발점으로서 동하는 역마성이기 때문에 무엇을 하든 부지런한 사람입니다. 또 인목은 자라는 상징이면서 인성인 교육이기 때문에 교육과 관련한 사업이라면 큰 빛을 볼 수 있겠습니다. 갑자가 바람으로 위태로운 일주라면은 갑인은 너무 올곧은 성질 때문에 위태로울 것입니다. 갑인 일주가 봄철에 나면서 병화를 보지 못하면 활동을 열심히 하지만은 결과가 신통찮으며, 병화를 본다면 좋은 결과를 얻고 공명이 있는 사람일 것입니다. 또 을묘는 걸록을 놓은
가녀지동의 일주로 생활력이 강합니다. 또 묘는 묘파성이며 배우자의 자리가 없기에 배우자를 배타하기 쉽고 타 가녀지동과 마찬가지로 온 고집에 아집으로 뭉친 사람입니다. 그러나 을묘는 유연한 상상력과 창의력이 뛰어난 사람이며 예술과 기회 쪽으로도 실력이 있는 사람이지만은 장사나 사업을 하여도 길한 사람이며 하여도 좋은 사람이며 직장 생활을 하여도 능력을 발휘할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경신일주는 금으로서 근록을 놓고 가녀지동이라서 역시 한 고집하는 사람의 일원이 되겠습니다. 또 경신일주는 탄탄한 정신력과 그리고 체력을 바탕으로 공권력을 가진 군인이 되거나 경찰이나 검찰이 되는 사람이 많고 또 체력과 기능을 이용한 스포츠맨이 되는 경우도 많습니다. 경신과 신유는 경금의 신고성과 그리고 유금의 사종으로 일주 중에서도 가장 무거운 것으로서 법당에서 무거운 침묵 속에 있는 부처님에 비유하기도 합니다. 그리고 또 경신일주는 변화가 많은 일주이지만은 불교와 인연을 한다면은 대체로 한 곳에 집중하여서 삶을 모색해가는 사람입니다. 경신일주는 눈치와 재치와 염치를 지나치게 나타낼 때와 또 그렇지 못할 때를 극명하게 나타냅니다. 생기인 활동성이 지나칠 정도인가 하면은 또 소극적이기도 하여서 이것인가 저것인가 구별이 모호할 때가 경신일주에게는 많습니다. 한편으로 경신일주는 합리적인 타당성을 쫓아서 의리와 신뢰를 중히 여기는 사람으로서 인간관계에서 실리적인 것을 추구하지 않는 담백한 마음의 일주이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이득과 계산에 따라서 사람을 사귀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사람들로부터 인정을 받을 수 있습니다. 또 경신일주는 매사에 심적인 갈등을 많이 하지만은 감정적인 것보다는 이성적이며 원칙을 중요시하는 일주입니다. 그리고 또 경신일주에는 강한 실천력과 저돌적인 추진력이 있는 일주입니다. 이 신유일주는 쌍금의 현침이 즉 유금에도 지장간에 신금이 또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쌍금이라고 표현을 하였습니다. 쌍금의 현침이 근록을 놓은 가녀지동으로서 쌍금이 현침이기 때문에 예리한 현침들이기 때문에 예리함과 그리고 민감성이기에 자기 자신을 조우는 스트레스가 심한 사람입니다. 신금일주입니다. 그 예리함은 직업적으로는 수사에 관련하여서 경찰이나 검찰이 격에 맞으며 또 신유는 금이기 때문에 금과 수는 음으로 나타내죠. 또 신유는 음이기에 국정원이나 감찰기관 등이 격에 맞는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회사에서는 제품의 품질 검사나 수출입 통관 검사 등의 격에 맞으며 또 신유일주는 현침이 발달하여서 침수를 이용하는 분야에 일가견을 보이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 특히 신유일주가 술월에 난 사람이라면은 수술이라서 명의가 될 수 있는 천의성을 갖춘 사람이 되겠습니다. 또 신유는 홍념살로서
만인에게 사랑을 받을 수 있는 기본을 갖춘 것으로서 어디를 가거나 환대를 받을 수 있겠습니다. 환대를 받을 수 있습니다. 또 신유일주는 구추방해의 살성에 있는 일주이기도 합니다. 신유일주가 뱀띠나 닭띠나 소띠이면서 신의 글자가 또 있다면은, 사주에 가지고 있다면은 신유의 국을 이루어서 구추방해살과 그리고 망신살이 합되어서 망신살이 배가 되기 때문에, 망신살과 구추방해살이 합됨으로써 망신이 배가 되기 때문에 특히 조심하여야 합니다. 명주가 망신살에 역류되는 이유는 만일에 목명이나 목일간을 만날 경우에는 내가 상대를 무시함으로써 당하는 망신살이겠고, 화일간이나 화명을 만날 경우에는 내가 무시를 당함으로써 분노를 참지 못하여 일어나는 망신살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이 망신살은 오는 해 운에서는 인사신의 운이나 또 합되는 운이 오면은, 인사신 운이나 합되는 운에서 망신살로서 시비가 일어날 수 있겠습니다. 다음에는 걸록의 각 위치에 따른 특성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연지가 걸록이면은 만년의 현달함이 있고 선조 때부터 발달한 집안으로서 부귀한 것이며, 또 부치는 부지런하고 모치는 검소하여서 가정이 윤택할 것입니다. 사업은 순조롭게 성공할 수 있고 만년의 지위가 높을 수 있습니다. 또 월지가 걸록이면은 고향을 떠나서 자수성가해야 할 명임을 나타내고, 청소년 시절에 가정 형편이 여유롭지 못해도 중년부터 운이 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월지가 걸록이면은 상속성의 혜택이 있음을 나타내고 입신 출세의 명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명이라면 자기가 가장이 되어야 하는 무건적인 표시이기도 합니다. 또 일지의 걸록은 유소년기에 풍요로웠다면 중년기 이후에는 풍요가 감해질 수도 있고, 그렇지 않으면 역으로 진행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여명은 독립성을 확보하며 가꾼을 가지는 경우가 많습니다. 예능이나 문학적인 재능을 지닙니다. 그리고 또 일지 걸록은 배우자 자리에 본인이 자리하여서 부부운은 좋지 않은 편입니다. 또 일지의 걸록은 재산이 부유하면은 배우자를 극하기 쉽고, 무죄한다면은 배우자가 장수할 수 있습니다. 또 시지의 걸록은 여명은 배우자의 바람으로 공방이 되거나 또 자신이 가주가 되기도 합니다. 또 시지 걸록은 기록으로서 그 자손이 현달하고 발전하며 노후에는 자식의 효도가 있고 안정되며 만족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합니다. 지금까지 정시의 사주명리 161강으로 12운성 중에서 걸록지, 녹지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구독을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